저는 오늘 육아정책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구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직접 뵙고 교류할 수 없어 아쉽지만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께서 개회 말씀으로 오늘 심포지엄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온라인으로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 지가 벌써 2년째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심포지엄 개최를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의 방식을 활용해서 육아정책에 관심 가진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생활 방역을 실천하시면서 우리 연구소의 연구와 육아정책 심포지엄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육아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매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육아 지원을 위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오늘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영유아 교육 보육에서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를 맞는 미래 교육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영유아 교육 보육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OECD 보고서를 통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 세계 유아교육 판도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지속 또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위협이 영유아 교육 보육 분야에서 이러한 대응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을 포함해서 디지털 기술을 영유아 교육 보육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적 위협을 극복하여 영유아에게 원활한 교육 보육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고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확대가 영유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심포지엄은 교육 대전환 시대 영유아 디지털 교육 보육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하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유아 교사 전문성 교육의 미래를 탐색하고 영유아 교육 보육의 현장에서의 적절한 미디어 활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디지털 시대가 영유아의 교육 보육에 어떠한 이점과 우려점을 담고 있는지 고민하는 한편 미래 방향성을 탐색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심포지엄에 축사를 전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통해 유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 그리고 이정원 보육정책연구팀장님 또 토론자로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님, 박영현 세종시 교육청 장사님, 정정희 경북대학교 교수님,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장을 맡아주실 최윤경 유아교육 보육 정책연구실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구자연 박사님을 비롯해서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우리 연구소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개회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신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님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님이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남구가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교육 대전환 시대 영유아 디지털 교육 및 보육 정책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등교하고 등원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들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놀이하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맞물려서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접목한 교육인 에듀테크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육계의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듀테크의 발전이 무척 반가운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서 에듀테크 활용은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뇌와 신체, 사회성 발달, 그리고 애착 형성이 발달되는 예민한 영유아기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과 보육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육아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세미나가 시기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육아정책연구소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정책, 보육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원욱입니다. 교육 대전환 시대, 영유아 디지털 교육 보육 정책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며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성찰적 과정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저 또한 여러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2개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1을 맡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발표 2를 맡으신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보육정책연구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연구실장인 최윤경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는 두 분의 귀한 교수님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정정희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정윤경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전주교육대학교 정영식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교육청 박웅현 장하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발표 1 제목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유아 교사 전문성 교육의 미래 탐색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인 박창현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먼저 주제 발표 1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유아 교사 전문성 교육의 미래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희 이 과제를 먼저 좀 소개를 드려보는데요. 일단 저희 아이를 조금 먼저, 왜냐하면 저작권이나 정보보호법에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아이가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수업 시작한 게 5학년,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저렇게 AR을 활용해서 태양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딩 로봇을 가지고 놀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아빠랑 멀리 있는 지금 저희가 주말 부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빠랑 이렇게 놀면서 게임하면서 소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사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변화는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지금 이런 변화가 너무나 빨리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 혁신하고 맞물리면서 참 미래 담론 속에서 지금 영유아기까지 이 영향이 지금 굉장히 크고요. 또 원격 수업을 또 유치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그 디지털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교사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저희가 연구 보고서가 사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정원 박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아직 인쇄가 되지 않은 보고서들의 어떤 내용들을 지금 그 중에서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정말 따끈따끈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유아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교직원, 영유아 교직원 대상으로 1000명 정도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연구를 또 해서 그 연구로 뭐 원격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조사를 한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내용인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 100명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제가 오늘 원격 수업과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또 영유아 교사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리고 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연구를 좀 같이 공유하고요. 또 오늘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정책 제언을 좀 저희가 또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좀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 연구의 어떤 주요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교사의 핵심 역량에 대한 특히 미래 에듀테크 활용을 할 때 있어서 주요 이슈와 그 다음에 교사의 핵심 역량이 뭐냐. 사실 이거 초중등에서는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아 쪽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아직은 더딘 상태이고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평가, 교육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뭐를 더 얘기해야 되는가.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전문성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 그리고 에듀테크 핵심 기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굉장히 영유아에서는 지금 좀 새로운 주제이고 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특별히 기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요즘에 관심이 많는 교사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교사 교육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지원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첫 번째 이 델파이 조사의 연구 결과에서 미래 에듀테크 활용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이슈가 뭘까 하고 전문가 100명한테 여쭤봤고요. 그 전문가 100명은 사실 유아교육 보육 전문가도 있었지만은 초중등 이상의 또 에듀테크 관련된 산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모았을 때 의견들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까 봤더니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유아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뭐 에듀테크 교사 교육 강화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 1위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정책 우선순위 1순위는 뭐였냐면 유아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었습니다. 윤리성이나 위험성이나 그다음에 건강, 안전 이런 부분을 먼저 고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교사 교육에 대한 부분을 뭐 디지털 역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유아 중심으로 많이 사고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중요하게 나온 부분들은 뭐 연달아서 정책 우선순위로 나왔던 부분들이 뭐 가정과 연계한 교육 활동의 강화, 사실 이제 원격 수업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등에 대한 새로운 역량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은 또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과의존 우려에 대한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고요. 개인정보나 윤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정책적 후순위로 나왔던 거는 뭐였냐면은 유아 코딩 교육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놀이 기반 코딩 교육 이 부분은 물론 뭐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낮긴 하지만 후순위이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놀이 기반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유아 코딩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우선순위를 두진 않았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코딩 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사교육이라든지 그동안 특성화 교육들로 인식이 됐던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연구소 처음 들어올 때 기억이 나는데 2015년쯤에 정부에서 유아 코딩 교육 금지 정부 지침도 나왔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사실 사교육과 연결되는 지점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어저께 저희 연구소에서 OECD 그 디지털 관련 웹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 이 코딩 교육에 대해서 컴퓨터적 언어에 대한 이해랑 그다음에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놀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길러질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교육의 어떤 문제로 이게 이야기가 되어서 좀 교육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사 교육 방향에 대한 이슈에서 첫 번째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겨야 될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는데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교육 과정에 담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슈로 또 중요한 부분으로
에듀테크 활용 시 중독 예방이라든지 예절, 윤리, 안전,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가장 먼저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장애 영유아를 돕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에 교육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유아 놀이를 확장하고 또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증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것들을 교육과정에 담으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좋은 그 이슈들을 뽑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얘기가 나온 거는 정책 후순위로 코딩 교육에 대한 부분은 코딩 교육에 대한 컴퓨팅적 사고력 교육 이런 부분은 또 좀 정책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아교육계나 현장에서 특히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좀 어떤 이슈가 중요할까 보았더니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개발화 교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청각 콘텐츠 같은 것들을 활용한 학습 동기 유발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경험학습 강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봤고, 또 이제 또 정책 우선순위 조금 뒤지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교수학습 방법에서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열어놨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 플립드 러닝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법을 일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정책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교육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최근에도 이제 교육 혁명해서 교육 대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초중등에서는 지금 교육 평가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 평가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은 교사 교육에서 중요할까 이야기를 했을 때 놀이학습 과정 및 그 내용을 좀 손쉽게 기록해서 누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그런 평가, 성장 중심 평가나 과정 중심 평가가 이런 에듀테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고요. 빅데이터나 AI를 통한 맞춤형 평가도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는 방식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후순위로는 교육평가 및 상담 같은 거를 AI나 로봇을 통해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유아평가를 실시간으로 학부모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후순위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교수학습 자료와 매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중요했었냐면은 이제 온라인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다른 교사들과 좀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공유해보고 싶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장애 비장애의 영유아 대상, 그러니까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에듀테크적 매체, 그리고 교사 지원에 필요한 디지털 매체 발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었고요. 또 특히 반응형 교수학습 자료의 매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과 연결돼서 개인 반응 데이터 수립과 연결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의 교사 교육의 방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부족한 부분인데 무선 인터넷망이 보다 확대돼야 된다가 1순위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환경적 구성이 안 되고 나가지고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적 환경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 그렇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온도, 습도를 제어하는 IoT 기반 스마트 교육 환경 강화 이런 부분들이 정책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럼 앞으로 이제 교사 역량과 전문성 교육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것들을 전문가한테 여쭤봤을 때 그럼 앞으로 필요한 교사의 역량이 뭐냐? 이러에 대한 답변 첫 번째가 유아의 발달과 학습 특성에 대한 이해력이 1순위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교사들은 역시 아이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특성에 대한 이해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윤리적 소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그다음에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에듀테크에 대한 그러니까 유아교육의 철학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정확한 답변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아교육에서는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도 요구가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교사 양성 과정과
재양성기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사실 최근에 교원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에듀테크를 연결했을 때 사실 교육 혁신과 연결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나라는 부분을 여쭤봤을 때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처음에 답변하면 1순위가 교원 양성기관의 정규교육과정에 에듀테크 활용에 관련된 과목이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ICT 활용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SW 교육이라든지 에듀테크 기반 과제 및 평가 이런 교과목 신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나 교과 교육론 이런 것 등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실습 또 프로젝트 중심의 에듀테크 교육을 이렇게 강화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향후 그 교사 양성 체계의 개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재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은 전문성 교육 방향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교육부 교육청단위에서 생애주기별 에듀테크 관련 연수, 그다음에 수업 컨설팅 지원단을 통한 연수 지원 강화를 제일 우선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사와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해보는 형태의 연수 강화, 그리고 유아교육 교사 모두가 사실 차별 없는 연간 연수비 지원에 대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국공립 교사와 사립 교사의 차이는 너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연수 지원 전혀 없고요. 연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접근성도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누리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 없는 연간 연수 지원비 제공 강력하게 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고요.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는데 기존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교사 교육에 대한 10년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비교사 교육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정보통신 윤리교육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했고요.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직 교사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강조돼야 될까 했을 때 저도 되게 좀 놀라웠지만 장애형 유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장애형 유아들이 그 교육의 흥미를 높이고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음성 지원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라든지 대체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또 굉장히 이 에듀테크가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장애형 유아의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 플랫폼에서 또 새로운 에듀테크를 배우고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실습도 강조가 되었었는데요. 온라인 교육에 이어서 오프라인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온라인 교육의 어떤 평가 피드백이 강조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고요. 전반적으로 교사 교육에 있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라든지 장애형 유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실습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될 주요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에듀테크나 교육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이 어떨까? 사실 유아교육 쪽으로 물어봤을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답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등은 뭔가 예측이 가능한데 유아교육은 거의 항무지 같은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여쭤봤을 때 이 온라인 공개 강좌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교육용 오픈마켓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이 뭐냐면 온라인 공개 강좌를 만약에 영유아 교사에 우리에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왔었던 것이 컨텐츠 질 관리와 저작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저작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라는 지점이고요. 게이미피케이션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유아교육의 적절한 주제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게임의 요소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공공, 민간, 개인이 참여하는 어떤 개방형 컨텐츠의 다양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대학 원격 수업의 경우에도 또 다양한 수업 매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후에 아마 저희 이제 토론자 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 주시겠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 해소가 어렵다면은 저희가 에듀테크 관련해서 뭐 어떤 것들을 굉장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의 기술 적용과 관련해서도 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다음에 교육용 로봇이나 뭐 클라우드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사실 굉장히 낯선 용어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깊이 관여가 되고 있고요. 우리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과 연결해가지고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연구들이 교육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유아의 데이터 수집, 동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감형 컨텐츠,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AR은 괜찮지만 VR은 지향한다. 뭐 고글을 써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감각과 실제의 괴리 같은 문제, 인지적 부조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교육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기능이나 비용 문제 사실 저희 그 로봇을 한번 예전에 도입을 해봤었죠. 현장에서. 네, 거의 그냥 세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보관, 해석, 활용 이런 것에 대한 선행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플랫폼 구축에서도 또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것이고요. 블록체인에 관한 것도 지금 뭐 UI 급간식, 뭐 식자재 원산지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전망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을 여쭤봤는데, 교사 연수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은, 유아 단계가 에듀테크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맨날 소외가 되죠. 뭐 에듀테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에서 유아 단계가 소외되고 있는데 에듀테크 정책에서는 제가 보기에 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에 있어서도 에듀테크 정책에 있어서 교사 연수 이런 부분들이 유초중 등과 연계돼서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강화랑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그리고 교사 연수를 진행하는 연구사와 장학사의 전문성 제고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실 장학사님이 계시지만 이런 문제도 정책 우선순위로 나왔고요. 뭐 그다음에 교사 연수의 경우에 초중등과 비교할 때 사실 계속해서 소외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계속해서 좀 머리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고요. 사실 정부 지침과 계획 속에서 이 유아교육 부분이 더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정책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플랫폼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원래 연구가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플랫폼이 아이누리 포털로 누리과정 지원 플랫폼이 있지만 사실 그 플랫폼이 누리과정 지원으로 만들어졌지 사실 교사를 지원하거나 교사교육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니고 초중등과 연결해서도 사실 좀 부족한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여쭤봤는데 사실 아이누리 포털의 접근성과 활용성이나 사용 용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아이누리 포털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들어갔을 때의 정보 이용성이라든지 또 교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 또 그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교수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한국형 장애형 유아교육을 위한 연수 플랫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보육, 뭐 정부, 지자체 수준을 통합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플랫폼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왜냐면 어딜 들어가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다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연수를 하거나 교사 교육하려면 무조건 플랫폼에 대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강력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지금 대선 앞두고 양쪽 캠프에서도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유아교육 쪽하고 보육 쪽의 부분 빠짐없이 담아주셔가지고 이 연수 플랫폼이나 플랫폼들을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부 모두 연결해서 다 담아주실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플랫폼 연결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단지 어떤 자료 쌓기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교사 교육을 위한 어떤 활용까지 고려하는 획기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인력과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교육자를 현장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자를 현장으로 직접 보내달라. 그래서 현장형 워크숍을 진행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정 내 환경 지원도 해달라. 그다음에 학급별 미래교육 기기에 대한 태블릿, 그다음에 무선망 구축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정책 우선순위였고요. 정부 정책의 방향들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냐면 지금 유아 쪽은 컨텐츠가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뭐 아이누리 포털에서 컨텐츠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에듀테크랑 협력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교육공학과 컴퓨터 관련된 전문가들이 유아교육자랑 같이 협력해서 연구팀이 구성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의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 연구팀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춘 정책 지원, 그다음에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에 이러한 에듀테크 정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었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관련해서도 정부 중장기 방안에 인력 지원, 장비 지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에듀테크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이런 걸 반드시 요청을 했었고요.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 마련 이런 부분들이 추후 중장기 정책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저희가 해외 뭐 관련돼서는 좀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뭐 교사 교육에 대한 것들이 단계적으로도 되어 있고 굉장히 저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다 부분의 전문 연구팀을 활용해서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좀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누리과정과 잘 연결돼서 디지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책 과제를 이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뒤에 지금 토론해 주시는 교수님과 장학사님께서 더 자세한 말씀 주시겠지만 저희 뭐 지금 정책 보고서에 이제 담길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유아 디지털 활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침과 기준에 대한 부분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본법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영유 안전성 조항에 대한 포함하려고 되게 노력 중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지금 영유 안전성 조항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조례들이 지금 시도별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조례 확대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방교육청과 지자체랑 연결되면서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말씀드리고요. 유아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 플랫폼 제공, 컨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기본 계획 속에 이거 반드시 담겨져야 되고요. 다부분의 연구개발팀 구축, R&D 개발, 컨텐츠의 질 높은 개발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 연구소랑 함께 논의를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격 수업 사실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린 1000명 교사들 인터뷰했을 때 원격 수업은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나 전염병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한다면 정보 인프라와 환경 지원과 교육과정 재구성 기준 평가 기준, 그다음에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 굉장히 부족해서 원격 수업의 질적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연구 보고서에서도 유보의 격차도 크고요.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도 컸습니다. 뭐 놀이꾸러미 뭐 이런 것들도 주시고 했었지만 놀이꾸러미도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한 3만 원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런 어떤 인프라 격차들이 차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격차가 이런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아교육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을 교사와 학부모 동의 기반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체계 구축, 그래서 교육기관의 데이터 관련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구축이라든지 모의 훈련 이런 부분 아마 이후에 토론자 분들께서 더 해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에 대한 부분이 저희 보고서에 담겨 있고요. 누리과정 개정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에 대한 부분이 더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과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것들이 유아에 대한 부분이 담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책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좀 지금 짧은 시간에 연구 기반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저희 연구소에서 크게 올해 안에 했었던 연구 중에서 제 연구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고요. 다음 연구는 이제 현재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찬일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슈에 아주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를 나눠주셨습니다. 미래 에듀테크 활용 및 에듀테크 활용 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이슈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해 주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정책 방향, 그리고 정책 과제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발표 2의 주제는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의 미디어 활용 실태화 요구입니다. 박찬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발표를 해주실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연구팀장인 이정원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2주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의 미디어 활용 실태화 요구 발표할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입니다. 말씀 들으신 것과 같이 제가 아마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제가 기본 과제로 진행을 했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서 두 가지의 조사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하나는 유아교육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서 이제 저는 주로 기관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발표 내용을 꾸려봤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주로 이 이 발표를 하는 이제 배경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저희 그 실태 조사 결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현재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향후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그런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에 지금 배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시기가 굉장히 하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에 관한 그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수행을 한 결과에서도 2013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똑같이 수행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가정 내에서도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환경들이 지금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그러니까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영유아의 교육보육 활동에서 이미 미디어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원격 수업 활용이 시작이 되었고 최근 그 OECD 보고서를 통해서는 저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 원격 수업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판도가 바뀌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보육 현장에서도 이제 적절한 미디어를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이제 교육보육 활동에서의 어떤 효과를 제고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영유아기부터 이왕 이제 그 이용 시기가 내려갔다면 교육보육 활동을 통해서 교사의 지도하에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함량과 또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요. 이런 두 가지 어떤 뭐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 측면에서 본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그 유형별로 기관에서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또 학급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은 뭐 아주 다양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TV나 빔 프로젝터, PC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태블릿 PC나 기관 공용 카메라도 이제 약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활용률은 그래도 5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기별로 활용률이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기는 TV이고요.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보유율은 높지만 활용률은 좀 낮은 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활용률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보유율이 기관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활용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미디어 기기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이제 활용 연령반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을 때 일단 기관별로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의 좀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또 반 연령이 높아질수록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서 유치원의 5세반 같은 경우는 97.6%,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디어 기기를 주로 어떤 때 활용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정규 수업 시간보다는 뭐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틈새 시간에 좀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나 특성화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이제 아침 등원이나 뭐 식사 시간 이런 이제 틈새 시간의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하원 시간에는 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제 전체적인 활용 현황을 좀 봤을 때, TV나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PC, 그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것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주당 평균 이용 횟수가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TV와 개인용 컴퓨터가 현재로서는 보유율과 활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에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미디어 기기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나 태블릿 PC는 현재의 어떤 보유하고 있을 때 활용률을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보유율이 높아질 경우 높은 활용도를 보일 수 있는 기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행인 것은 어떤 이런 미디어 기기를 활용을 할 때 회당 이용 시간은 20분 미만으로 나타나서 이제 길지 않은 편으로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원격 수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조사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조사를 이용을 해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그 영유아의 경우에 원격 수업 시행을 이제 경험한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이제 영유아 대상의 반일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중에서 약 30% 정도가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수업을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이제 어린이집보다는 원격 수업 경험률이 높았고요. 이것은 이제 연령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원격 수업 경험률이 높아서 영아 중에서는 14.4%, 그다음에 유아 중에서는 35%가 그 원격 수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같은 도시 지역의 경험률이 읍면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기 보유와 같은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은 이 교육보육 활동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에 관한 이제 교사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별로 교육보육 활동에서 이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성에 대한 의견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런 교육보육 활동의 적합성 정도는 콘텐츠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높았던 것은 정보 또는 교육용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아서 93.9%가 바람직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대부분의 그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프로그램 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 활동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얘기를 했지만 오락용 동영상과 화상통화나 메신저와 같은 것들은 교육보육 활동에 이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기기 및 콘텐츠 기반한 교육보육 활동이 그 교육보육 활동의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는데요. 교사들 중에 96.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해서 잘 이용을 할 경우에 굉장히 교육보육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은 유치원이나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유아반을 담당하는 경우, 그리고 교사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디어 기기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의 의견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이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유아의 교육 매체로 유용한 미디어 기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영유아의 미래 환경 준비를 위해서 활용이 필요한 미디어 기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성이 큰 미디어 기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 미디어 기기별로 이제 그 응답을 하도록 했는데요. 교육 매체로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 TV, 태블릿 PC 순으로 교육 매체로 유용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상으로는 이 파란색이 지금 그 교육 매체로 유용한 미디어 기기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교육 매체로 유용한 것 개인용 컴퓨터라고 나왔는데 여기 조금 다른 색깔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환경 준비를 위해 활용 필요한 미디어는 이제 주황색으로 표현된 그래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태블릿 PC가 지금 이제 교육 매체로서의 뭐 유용성에서는 좀 낮게 3번째로 나왔었는데 이제 미래 환경 준비를 위해서는 높게 나왔고, 그리고 AI 스피커나 가상현실 기기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지금 당장 많이 활용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는
좀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기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과의존 위험성이 큰 미디어 기기로는 이제 이 회색 꺾은 선 그래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이제 가장 높게 81.1%가 과의존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을 했지만 그 외에 태블릿 PC, 그다음에 게임 콘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임 콘솔보다도 태블릿 PC의 위험성이 좀 높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구 조사 내용을 보아도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주된 그 영유아의 그 미디어 이용 어떤 용도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상 신청에 굉장히 이제 최적화된 그런 기기로 스마트폰처럼 약간의 그 이동성을 구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화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컨텐츠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면 굉장히 이렇게 중독성이 있을 수 있는 좀 그러니까 그런 기기로 이제 태블릿 PC가 이번 연구에서 조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잠깐만. 네. 그 다음은 현재 그러면 교육보육기관에서 영유아 미디어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교육보육 활동에서 미디어 이용 시 이제 지도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정도를 물어봤는데요. 본 조사에서는 일단 가장 일반적인 지도 유형으로는 연령별 권장 시간 내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항상 한다라는 그 비율이 73.7%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사와 함께 이용하기, 또 다음으로는 컨텐츠에 대해 교사와 함께 이야기하기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을 잘 하지 않는 것은 교사와 컨텐츠를 함께 고르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보육 활동에서 활용하는 컨텐츠는 교사 주도로 이제 선택되는 경향이 이제 반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이 지금 국가에서 개발이 돼서 영유아용으로 따로 이제 제작이 돼서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16.9%로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 연령에 따라서도 사실 그 20대 교사들이 30, 40대 교사들보다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렇게 인지는 낮았지만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지도를 하고 있거나 매번 지키지는 못해도 대부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활용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교육이 좀 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요. 교사들이 그 재직 중에 이런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를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제공받은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직 중에 어떤 지도 연수 등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70%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주로 지도를 받은 내용, 그 교육을 받은 내용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할 때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미디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디어 중독 및 과의존 관련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교육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을 받은 경우에 이런 교육 내용이 이제 교사들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의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교육 보육 활동에 미디어 이용을 이제 주의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은 특히 영아반 교사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아반 교사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유아에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정책의 방향을 알게 돼서 수업 시 참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응답한 비율이 이제 영아반 교사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영유아 교사에게 이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지 이제 물어봤는데요. 94.9%의 교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향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이제 어떤 시리즈 교육이 있을 경우에 참여 의사는 65.8%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교사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이 뭔지를 물어봤을 때 이미 이제 받았던 내용과 유사한 순위를 나타냈는데요. 가장 많이 받기를 원하는 교육 내용은 지금 많이 받은 내용과 거의 순위가 대체로 유사했지만 그 외에 이제 좋은 프로그램 식별 방법, 연령별 추천 컨텐츠 정보 등은 이제 향후에 이제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육으로 이렇게 뭐 추천 콘텐츠에 대한 정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 좀 개별적인 더 다른 내용을 담은 심화 교육 등 차별에 든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영유아에게 이렇게 미디어 이용 지도를 할 때 교사들이 이제 겪는 어떤 애로사항과 그에 따른 정책 요구를 좀 살펴봤습니다. 영유아 교사가 겪는 이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은 이제 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이 가정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에서 조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특히 이제 영아반 교사 같은 경우는 영유아가 아무래도 이제 그 발달적인 특성 때문에 뭐 어떤 이용 약속을 해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점이었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정과의 지도 연계의 어려움 다음으로는 업무 부담 때문에 이 적절하게 미디어 이용 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가정과 기관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으로서의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과 기관의 지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저희가 뭐 이 어떤 이런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미디어 과의존 의심 영유아가 기관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한 유치원 어린이집 중에서는 31.7%에서 미디어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영유아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지역이나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서 조금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 이제 과의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60.2%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행동이냐 하면 대체로 뭐 산만함이라든지 거친 행동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의존 의심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부모 면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78.4%나 차지를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주임교사나 원감, 원장과 상의를 해서 이제 대응하고 또는 보조교사나 도움 인력에게 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전담해서 돌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 쉼센터 같은 곳에 이제 근무하시는 전문가에게 뭐 자문을 받는다든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유아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좀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해서는 부모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사나 영유아 대상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물어봤는데 가장 이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요.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다양한 그 이제 정책 요구들에 대해서 대부분 90% 이상이 그 필요하다라는 응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유아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라든지 또 아동용 앱이나 아동용 채널에 광고나 알고리즘 생성을 제한해야 된다든지 또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기준을 개발해서 배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성이 높다라고 응답이 되었는데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한하는 예를 들어
연령별로 적합한 시간 내에서 이용을 하게 하고 이제 그것을 지도하지 못한 교사나 부모들에 대해 제재를 하는 이제 그런 약간 강제적인 법적 방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 이제 좀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실태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교육보육 활동에서 그러니까 적정하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이제 지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좀 제언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정책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제언들을 이제 쭉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변화하는 영유아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이미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제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활동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몇몇 기기는 향후 보급률이 높아진다면 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교육보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이제 원격 교육 방식이 이번에 이제 경험이 되었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좀 일상적으로 이용될 것을 전제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영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매체가 되고 또 미래 준비를 위해 필요도가 높은 미디어 기기나 영유아의 생활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좀 고민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환경 조성은 이제 생애 초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가구 조사 쪽에서 사실은 나온 결과이긴 했는데 영유아의 미디어의 최초 이용은 영유아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노출의 결과로 보여졌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기부터 적절한 미디어 환경, 곧 이제 보유나 미디어를 어떻게 얼마나 보유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성인이 어떤 이용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도하는지 등의 그런 미디어 환경의 조성이 가급적 빠른 시기부터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발견되어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정책 방향으로 잡고 관련된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언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 확대와 교육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박창현 박사님의 내용에서도 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요. 일단 교육보육기관 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의 이제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제공이 좀 의무화되어야 하겠다라는 부분이 저희 이제 연구에서는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이나 해소를 위한 교육이 영유아 대상으로 1년에 한 회씩 이제 제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유아 대상만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과 그러니까 교사 대상의 어떤 보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사실은 교사가 양성 단계에서 이미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필수 이수 과목을 좀 이수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요. 그 부분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실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네.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온라인 플랫폼,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나 영유아나 또는 청소년 또는 일반 시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개발이 되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교육보육 활동에서 이제 활용도가 높고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구비할 수 있도록 이제 비용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학습이 굉장히 이렇게 일상화되게 된다면 그냥 지금 잠깐 이제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격 학습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학습 도구도 개발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제안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보육 활동에서
지금 원격 수업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러면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을 개발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실은 저희 연구소에서 이미 이제 원격 수업 관련된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이 작년에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아이누리 사이트에서 지금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적극적인 부모가 아니라면 와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원격 수업반의 재원아동 가정에 이제 부모 지원 자료를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 교육 내용에 이런 원격 수업 지원과 관련 내용을 아예 포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보용 기관용 또 미디어 이용 지침을 개발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원격 수업에 대한 그 지침이 아니라 교육부 기관에서 미디어를 이용을 할 때 교육 목적별로 적합한 미디어 기기의 뭐 활용 방법이나 예시, 또는 영유아에게 직접 뭐 활용하고 경험하게 할 경우의 유의점 같은 것을 이제 포함한 그런 이용 지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이 사실 관련된 기관에서 이미 배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는 결과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그 정보와 자료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배폭사를 확대하고, 또 제작도 영유아 부모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글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요새 부모님들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카드 뉴스 또는 웹툰 같은 형태로 조금 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좀 다양화해서 배포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가 물론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디어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 영유아의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콘텐츠 내용을 또 선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이제 좀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박창현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유아교육이 많이 이제 소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이 미디어와 관련된 그 정보에 대한 이해와 선별 능력 함양을 위한 것을 이제 개정안으로 제안한 바가 있는데, 저희도 그러면 유아교육법에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안해서 영유아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과의존 영유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기관에서 이렇게 대처 방법을 사실은 이제 그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정보의 제공과 만약에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정원 박사님께서도 가장 최신 연구 결과를 나눠주셨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서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현재 모습들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서 심도 있는 정책 방향과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육아정책연구소 교육보육연구실장인 최윤경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최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토론을 맡은 좌장 최윤경입니다. 어제 이제 OECD 웨비나를 통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현재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소와 영역별로 짚어보는 좀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련된 토론을 해주기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각 10분 이내로 토론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제 소개는 드리지 않고 주제 발표 1, 2의 순으로 두 분씩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교육대학교의 정영식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서가 해제됐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교육대학교의 정영식입니다. 오늘 박창현 팀장님 그리고 이정원 팀장님의 글을 잘 받고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이제 교육 정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작년에 제가 뉴질랜드 연구전을 가면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AI 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같이 거의 현지 교수님들하고 좀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발표 또는 이전에 박정현 팀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봤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토론문에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에서 디지털 교육을 우리 유치원 영유아 교육에서는 상당히 깊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보면서 영유아 전문가들도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죠. 또 이정원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현장 교육, 영유아 교육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 이게 대단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연구를 준비하면서 디지털 교육을 깊이 하는 유아교육 현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느끼는 바를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박정현 팀장님의 그 글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은 워낙 제시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 전문가들의 깨알같은 의견들, 그리고 그것을 잘 담아서 사실 하나하나를 앞으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러 간다면 매우 유의미한 연구 결과이고, 그게 실제 실효성도 있는 연구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5가지 정도로 좀 제언을 좀 더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이해 교육이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담당자 정책기관가들이 함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로 토론원고에 제시했던 유럽연합의 디지리티에 있는 자료를 잠깐이 학부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는데, 첫째가 아이들의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아이들이 접하는 디지털 세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의 온라인 경험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학부모님들, 저도 뭐 어릴 때 우리 아이 때 그랬지만 울면 던져주는 게 스마트폰이었거든요. 뽀로로 틀어주고 게임하게 하고 무슨 야후 프로그램이 무슨 유아용 그런 프로그램 띄워주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은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집에서 많이 충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칙을 기본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라는 거죠. 경험을. 아이들이 그냥 방치해지고 혼자 뽀로로 같은 영화를 보고 뭐 게임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랑 선생님이랑 함께 그 경험을 같이 해나가라는 얘기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에서는 함께 배우고 놀아봐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나이에 맞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뭐 3세, 4세, 5세 연령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만 5세까지는 반드시 부모가 함께 관리하고 함께 보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모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미디어 발달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독 우리 학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시사점이 클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봤을 때 우선 당연히 교육과정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내용을 보니까 제가 여러 키워드로 볼 것도 없었죠. 그냥 몇 페이지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디지털과 굳이 관련된 내용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안전하게 생활하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해설집에 그와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누리 사이트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디지털, ICT, 컴퓨터 뭐 이런 단어일 때 안 나옵니다. 누리과정 해설서에도 안 나옵니다. 와, 어쩌면 유아교육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ICT, 컴퓨터 뭐 이런 스마트 이런 말이 안전 배제가 돼 있지?
이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구글 포털에서 검색하는 게 수두룩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다 민간 기업입니다. 여러분도 탁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뭐 먹는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이트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게 완전 사라져 있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과정 해설사나 이런 데에서 쭉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자, 누리과정 해설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하게 해야 되니까 바른 자세 이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예제로 유아 경험 실제의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바르게 하는지 나오는데, 거기에 굳이 우리 아이들이 늘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색종이로 스마트폰을 만들고 색종이로 만든 자판 위에서 뭔가 치는 행동을 하고 이러고 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컴퓨터를 기피하는 거지? 옆에 얼마든지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기피하지?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예제에서 몇 가지 이런 이 상황이 왜 발생해 봤더니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에서 저는 나름대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스마트폰은 어른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한 거예요? 아이들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로 만든 모형을 써야 할 만큼 정말 스마트폰이 위험한 것인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교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학교에 배포되고 유치원에 배포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하나는 유아들에게 이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할 때 철저하게 항상 양육자의 허락을 구하도록 지도하고 있거든요. 아주 제한된 사용, 아주 제한된 허락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아주 사용 자체를 대단히 수동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가이드라인 앞서 소개했던 가이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들 왜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왜 이때 사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영유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엄마 눈치만 보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게 과연 좋은 교육 방법인가? 세 번째는 제대로 쓰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디지털 기기를 가정에서 충분히 사용하였으나 유치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부모들의 의도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사실은 교육정보화가 우리 초중등 교육에 들어올 때도 엮이는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쓰게 하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학교만 벗어나면 완전 이 세상이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을 완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엮이는 교육정보화로 생기는 엮이는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유아 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이런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초중등 교육의 교사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요. 선생님들의 거의 80%의 선생님들이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유아 같은 경우는요. 저도 초중등 교육처럼 부모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계층, 지역 이런 차이에 의해서 학생들의 격차가 발생하고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서 그 격차의 원인은 바로 유치원의 IT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하고 싶었고 또 선생님들 중에 아까 이정원 팀장님 발표 보니까 스마트 기기 하는 쪽에서 엄청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그런 기기나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90년도 후반에 DJ 정부 때 그런 정책이 있었죠. 우리 초중등 교육 학교의 모든 교실에 컴퓨터 한 대랑 인터넷을 보급하는 교단 선진화 사업을 했는데 이거 유치원에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인프라 안 돼 있다. 무선 안 돼 있다. 기기 없다. 이 얘기부터 하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보시지만 정말 디지털 교육이 필요 없다면 유아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하기로 원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기로 원하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마지막입니다. 앞서 박정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자를 자유롭게 하려면 저작권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어떤 식으로 개정돼야 되냐면 유치원 교재는 누리과정이 상세하게 교과서처럼 초중등 교육처럼 나와 있지 않고 주요 요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 콘텐츠들이 교사가 스스로 만들거나 그 기관, 유치원이나 영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저작권을 내가 만든 사람이 확보하고 있느냐는 신뢰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탈이 있더라도 제대로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법을 어기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인 거죠.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제한적으로 이런 거를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시적 유예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접근 제한 조치나 복제 방지 조치, 그 다음에 출처나 문구를 표기하게 했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접근 제한 조치나 복제 방지 조치는요. 작은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혼자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육아정책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여러 유치원, 영유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기관에서도 이 저작권 제한, 다시 말해서 어떤 교육 목적이나 이런 연구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좀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교육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발표 자료에서 확신하셨을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러죠. 부모들이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아이들에게 맡기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영식 교수님께서는 모두가 이렇게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고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장과 가정 안팎에서의 구체적인 실행과 적용은 이렇게 더딘지 또 유럽의 디지털이 학부모 가이드라인을 견주어가면서 주요 제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학부모의 요구와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정보와 교육의 중요성 또 교사 역량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인프라 구축, 특히 저작권법의 개정까지 실질적으로 현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토론으로 세종시 교육청의 박영현 장학사님께 토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유아 교사 전문성 교육의 미래 탐색에 대한 박창현 박사님의 연구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가고 있고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을 맞이해서 언택트 문화의 확산, 또 원격 교육, 또 재택교육 이런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킨 지금의 이런 혼란한 좀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변화된 미래에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즐기고 싶은 것으로 이제 이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 영유아 교육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에듀테크, 원격 교육, 디지털 교육 등으로 불리는 교육의 변화에 아마 정말 가장 늦게 아마 지금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유아 교육기관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에 유아들에게 디지털 기기나 에듀테크 기술 등은 어쩌면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조금 위험한 접근이라는 발달에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육과정 업무를 이제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아이들이 어떻게 원격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같은 거는 되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유아교육과 그리고 고용 영역에서는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기술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아주
상급 학교 교사의 전문성과 차이가 있다라는데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변화는 영유아 교사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또한 영유아 교사 관련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이 본 연구의 수행이 아주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미래를 여는 영유아 교육의 혁신적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먼저 이 연구에 미래 에듀테크 활용 관련 이슈와 또 교사의 핵심 역량에서는 에듀테크 관련 시대 방향, 그리고 교사 교육의 방향, 그리고 교사 역량과 교사 전문성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중에서도 미래 기술의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방향과 또 영유아 발달을 토대로 그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하는 그 두 개의 방향이 공존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아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안전을 기반으로 에듀테크 기술과 영유아 교육이 균형 있게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교사 교육의 방향 관련 이슈에서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안에서 2019 배정 누리과정은 유아 누리 중심의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리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디지털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 철학적 기반들을 토대로 그 놀이 안에 디지털과 또 에듀테크 또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이 미래 기술들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교육을 논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과 또 교육평가 측면에서 교사 교육은 에듀테크 기술 활용이 교수학습 자료 및 매체에서는 다양한 매체 및 활용 기술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현장에 그 무선 AP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교사들이 원격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제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사업 또한 무선 AP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이 불가피하게 원격 교육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무선 인프라 구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환경적 기반들을 좀 마련해주고 그 위에서 교사들이 좀 자유롭게 교사들의 전문성을 먼저 신장한 후에 디지털 관련된 그 기술을 활용한다면 보다 유아교육 측면에서도 영유아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사 역량과 교사 전문성 교육은 유아에 대한 이해를 가장 바탕으로 에듀테크 기술에 대한 유아교육 철학을 이해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 그다음에 또 재교육을 실시할 때 에듀테크 관련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런 원격 교육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유아들은 도리어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스마트 기기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스마트 기기와 함께 놀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히려 적응이 빨랐어요. 하지만 교사 그리고 아까 박찬현 팀장님 발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이제 교육기관 또 장학사님들, 연구사님들이 이러한 것들과 적응해 나가느냐고 엄청 많은 이제 고군분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담당자들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유아에까지 이런 동시적으로 이제 연수나 또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유아교육에서도 제대로 에듀테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듀테크 활용의 유아교사 교육의 미래 전망은 교사의 이런 전문성 교육은 예비교사 교육에서도 정보통신이나 윤리교육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직 교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그 장애 학생과 장애 유아와 관련된 디지털 기기 지원을 조금 더 실제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육 실습에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기능을 강화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지금의 유아교사 교육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에듀테크 기술의 역량과 또 교육적 역량이 함께 고려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나타난 에듀테크 및 교육 산업은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교육 콘텐츠는 공공기관 또 민간,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작업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저작권 관련 문제에서도 교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유아 교사 교육의 방법 및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대학과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업체, 개인 등이 균형 있는 협업을 이루어서 교사 교육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하나만 혼자서 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민간업체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인프라와 또 콘텐츠와 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업체를 등한시하고 대학과 공공기관 에게만 맡겨서는 사실 이 교육에 있어서 발전이 조금은 훨씬 더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모두 하나의 인프라로 묶여서 우리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해 나갈 때 교사 교육의 미래가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에듀테크 핵심 기반 기술의 적용 및 정책 전망으로서 에듀테크 기술을 토대로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연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및 저작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미래교육 관련된 기술 또한 영유아의 현실의 삶과 가상의 삶을 넘나들게 하되 영유아 발달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 적용 및 정책은 가장 그 기반에는 인간 존중, 즉 영유아 존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관련 정책 개선 방안으로서는 교사 연수 및 또 연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교사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해서 인력과 장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선 AP 구축을 위해서 올해 이제 노력을 하면서 유치원에는 무선 AP가 뭐가 필요하지? 라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초, 중, 등 교육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어떤 환경 구축에도 유치원은 소외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 교육에도 이렇게 영유아 디지털 이런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설득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유아는 더 이상 에듀테크 기술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며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계속 그 디지털 기기와 함께 살아가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유아들의 이제 삶의 환경이 되어질 텐데 그 중에서 정말로 영유아의 디지털 역량을 바람직하게 키워서 그것을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유아들을 막는 유아들에게 해로운 어떤 발달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계속해서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공동체가 이제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아까 계속해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이나 또 뭐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 교육청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들이 이제 놀이를 할 때 자기 스스로 자발성이 기반이 되고 자기 스스로 하는 어떤 주도성이 기반이 되고 즐거움 기반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놀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 교사가 주도해서 할 수 있고 또 즐거움으로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관주도적인 방법보다는 교사 스스로가 유용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력과 장비 그리고 유아교육 기관이나 이런 이 기관에 또 가정에 이런 지원이 확대가 되어 오고 또 확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서 현장 지원이 촘촘히 이루어질 때 이러한 관련 이제 이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지 않으면 역량이 강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영유아 교육은 정책적 기반 위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자가 정책 과제로 내어놓은 유아 디지털 기기 활용과 또 안전성 기준,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그리고 교육 공동체가 마음껏 기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또 원격 교육을 위한 물적, 인적 지원 마련 등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미래가 우리에게 지금 이제 열려 있고 유형의 유아교육 기관과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아교육 기관은 이제 공존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화를 즐길 준비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더욱 견고해야 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변화의 길목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줄 이런 연구가 지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연구를 해주신 연구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네, 박영현 장학사님께서는 실제 유아교육 보육 영역에서는 그 교사 역량이라던가 기술 디지털 환경 전반이 초, 중 등 학교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그런 점을 먼저 짚어주셨고요. 이제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 놀이 중심인 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에듀테크가 적용되는 모든 과정은 인간 존중, 아동 존중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점, 그리고 무선 인프라 구축과 같은 환경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과 또 에듀테크 교육 산업과 교육계가 공사 영역을 넘나들면서 함께 협업해서 가야 되는 점까지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 이제 주제 발표 1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이제 발표 2 영유아 교육 보육 기관에서의 미디어 활용 실태와 요구에 관한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의 정정희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 디지털 교육 보육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심포지움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 보육 분야에서 디지털이나 미디어 기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연구들이 있었어도 적극적으로 이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입장보다는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미디어를 활용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과 시각이 더 우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들 때문에 영유아들이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나 미디어에 대한 인식 또 역량은 낮은 단계로 나타났고 또 미디어 교육 또 디지털 기반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영유아 교육 보육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뒤로 물러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그러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은 교사나 부모의 인식 수준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영유아기의 교육이나 보육에 미디어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유아기의 미디어 교육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이정원 팀장님의 영유아 교육 보육기관에서의 미디어 활용 실태와 요구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이루어졌고 또 실태 파악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제안 방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 앞에 토론자분들도 유사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 방향을 제시하실 때 영유아기 때부터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현재 이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보육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특성에 부응하는 그러한 디지털 기반 학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적 특성 때문에 우리 유아기, 영유아기에도 이런 디지털 기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디지털 기반 영유아기 디지털 기반 교육, 보육, 학습 공동체 이러한 개념들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2019 누리과정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교육, 보육, 학습 공동체 개념이 우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교육, 보육 이념과 함께 이 디지털과 미디어라는 개념을 결합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유아교육과 보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유아교육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내용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인 개정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 미디어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유아들의 창의성과 정보 능력 함량을 중요시해서 사회생활 영역에서 정보 자료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 또 탐구생활 영역에서 도구와 기계에 관심 가지기에서 전자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유아 스스로가 멀티미디어의 역기능과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식기술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영역에서도 미디어의 유해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죠.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유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디지털 매체들을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바른 자세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탐구 영역에서도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각 시대별로 유아교육 과정에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이 지극히 미디어 교육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 또한 교사들이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미디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영유아기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시키고 지금보다도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의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또한 미디어 활용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 실천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유아들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유아와 교사, 부모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또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첨단 미디어와 디지털 기기 활용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영유아기부터 미디어에 기반한 디지털 학습 생태계를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교육 보육에서 유아들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기 미디어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이 노력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하에서 이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종원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유아교육 보육기관에서 활용하는 미디어 종류가 컴퓨터, TV, 빔 프로젝트 등 매우 한정된 분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테크놀로지 인식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었고 로봇 기반 학습에 대한 연구도 했지만은 로봇 기반 학습도 도입되다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미디어 교육 관련 콘텐츠가 발굴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콘텐츠 공유 문제 또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전격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미디어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면 초중등 교육과 달리 교사 역할과 부모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인식과 리터러시, 효능감,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역량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사 교육과 부모 교육을 통해서 영유아들의 어떤 그 미디어 교육이 잘 실천되기 위한 어떤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정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디지털에 대한 인식이 우세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프라 구축과 또 다양하지 못한 설비 구비, 또 역량의 제한에 머물러 있다라고 먼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개념 정립부터 시작되어야겠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학습, 생태계와 공동체 조성이 굉장히 시급하고 특히 개정 누리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다 확장된 형태로 반영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상당히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가톨릭대학교 정윤경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포지움의 주제에서 보듯이 정말 교육의 대전환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영유아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의 발달적인 효과를 연구했을 때 제안은 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아기까지는 노출을 금지하고 그리고 유아기는 하루에 30분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자기 걸로 손에 쥐어지는 거는 만 12세 그러니까 거의 중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개인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규제 위주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지금 정말 너무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죠. 앞서서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기들이 개발되고 실제로 이런 스마트 에듀케이션이 유아들의 학습이나 교육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이 검증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 우리가 비만이 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비만이나 이런 신체적인 문제도 운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었고요. 인지, 학습, 심지어는 사회 정서적인 측면까지도 이런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도움이 된다는 최근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아까 이 박사님의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스마트 기기의 활용은 영유아들의 어떤 과의존 그리고 문제 행동들을
노출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발달, 어떤 문제적인 발달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발달을 최대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국내의 연구자들이 이런 선용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신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뭐 훈육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인데, 제가 이제 부모들을 만나서 교육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서 느낀 거는 부모도 힘들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의 그 가장 큰 조력자가 저는 오늘 우리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보육기관, 유치원의 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좋은 조력자가 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교사나 이런 보육기관의 선생님들은 제2의 양육자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가깝게 겪는 그런 미시적 환경 안에서 정말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역량과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연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희소해요. 근데 오늘 우리 그 이정원 박사님의 연구 결과가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정말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기관에서의 활용 실태, 그다음에 교사들의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수준이나 능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분들의 인식이나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이후의 어떤 미래 정책 방향을 아주 타당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여기서도 부모처럼 교사의 어떤 인식, 그리고 태도, 어떤 행동, 그 교육의 방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밝히고 있고 또 그들도 가장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서 오늘 저는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굉장히 이런 노력이 시급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주 뭐 빨리 바뀌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영유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섬세한 고민과 깊이 있는 어떤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좋은 의견, 그리고 어떤 에듀테크나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빨리 아이들을 뭐 교육시키고 미래의 뭐 인재로 우리가 유능하게 키우자 이런 어떤 측면이 있지만, 다시 한번 아동 발달,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안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렇게 펼치고 계신 연구나 정책에 관련돼서 저는 영아와 유아의 구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0세부터 5세까지 자잘한 차이는 있겠지만 영아, 우리가 대부분 0에서 한 만 2세까지, 이때와 그다음에 유아라고 하는 만 3세에서 5세는 발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은 세상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영아, 그러니까 아기들은 온몸으로 세상을 탐색한다. 이렇게 하시면 오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스마트 기기의 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제대로 그 자기 환경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유아는 좀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감각들을. 그 다음에 영아와 유아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조절 능력 발달에서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내가 스마트 기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잘 발달해야 되는데, 영유아기는 그런 자기 조절 능력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문제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그런 발달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그거를 검증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영아기에는 뭐 여전히 물론 뭐 스마트 시대에 활용을 해야겠지만 노출을 적게 하는 게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아기에는 이제 자기조절 능력이 좀 연습하고 훈련해서 발달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아직은 스스로 자기조절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건 그렇게 아이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유능한 조력자, 엄마, 아빠, 그리고 교사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제가 그 영유아 관련돼서 스마트 기기 연구 결과들이 뭐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영아는 아니에요. 유아부터는 어떤 다양한 매체 활용이나 조금 뭐 어떤 지도 방식이
뭐 인지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만 영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0세에서 5세는 거의 원령을 따질 만큼 상세한 발달의 어떤 주기가 있고 그 차이들을 교육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잘 이해해서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교사의 어떤 그 교육들에 대한 컨텐츠. 그다음에 저는 조금 더 덧붙여서 그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강의나 온라인 이런 동영상으로 많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토론이나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양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건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교사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랑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이 굉장히 교육이나 이런 어떤 학습에서 편의성, 효율성을 증대시켰지만 그것 때문에 보육교사 또 교사들의 새로운 스트레스와 불안이 추가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교육 스트레스, 마치 부모가 어떤 디지털 패런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독특한 어떤 양육 스트레스가 있는 것처럼 이 교사에게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리고 지도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까 뭐 떼쓰는 아이들 마치 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아이들과 타협하고 지도하고 어린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아이들과 이제 상호작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의 이런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뭐 다양한 지원들, 뭐 교육 또 워크숍, 아까 뭐 집단 뭐 상담이나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심리 지원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맞물려서 계속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좀 추가적이긴 한데요. 이 보육교사 혼자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조력자, 부모, 그 다음에 부모만으로는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적인 발달을 일으킨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전문가들이랑 협업할 수 있을지 즉각적이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빨리빨리 커넥트 돼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정현 선생님 그 연구에서도 영유아의 한 31.7%가 과의존이고 그 중에서도 60%가 문제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긍정적인 발달은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아요. 근데 항상 눈에 띄는 것은 1%라도 뭔가 문제적 행동이나 발견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교육을 어렵게 하고 또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추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어떤 디지털 교육 전문가, 아동상담 치료자, 심리상담 그리고 또 부모 당연히 하지만 부모만 가지고도 이런 전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플랫폼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면 결국 스마트 기기 사용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사용하는 만큼 아이들의 놀이 시간, 특히 신체 활동, 진짜 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뭐 다 알다시피 영유아기는 온몸으로 놀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탐색해야 건강하고 예쁘게 자랍니다. 근데 영유아기의 이런 스마트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자꾸 아이들을 이런 스마트 환경 안에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의 어떤 평면 세상에 밖이야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자꾸 가둬두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진정한 어떤 놀이를 부족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아이들은 특히 영유 아이들은 이런 스마트 기기보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몸으로 신체로 뛰어놀고 직접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과의존이냐 어떤 스마트 기기 관련된 중독 경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뭘 더 좋아하느냐예요. 어린아이가 벌써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보다 스마트 기기에 파묻혀 있기를 좋아하면 그건 문제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보육교관 정책적으로 아이들이 부족한 놀이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보육교사들이 놀이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모르겠어요. 기술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진짜로 놀 수 있는 어떤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기관에도 스마트 프리 존이 존재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어떤 그런 기기는 없어 라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조절 능력이 머릿속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환경에 대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또 실제로 이제 구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첨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뉴 노말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뉴 노말이 아니라 베터 노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앞서 했었던 많은 논의들에 비해서 굉장히 균형 잡힌 또 새로운 관점의 제안을 짚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규제 억제 위주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디지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지만, 또 최근의 연구 결과들도 긍정적인 효과성, 효율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에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기본적인 발달, 또 신체 활동과 진짜 놀이 시간의 확보가 반드시 함께 되어야 올바른 미디어 사용임을 다시 짚어주셨고요. 또 교사들에 대한 중재와 지원, 또 부모에 대한 지원도 세밀하고 촘촘히 들어가야 되겠고,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교육과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의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았지만 제가 오늘 주제 발표와 또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세밀하게 정말 앞서 주제 발표 1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영역별로, 요소별로, 또 주체별로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했던 방향성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많은 논의를 하진 못하겠지만 두 분 주제 발표해 주신 박사님들께 좀 의견을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장현 박사님. 네. 오늘 토론 사실 저희 현재와 미래 다뤘는데요. 저는 미래의 어떤 방향성이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로 유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디어 활용과 관련해서 영화에 관련해서 원령별로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유아에 대한 부분, 좀 더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훨씬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저희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어떤 계기로 하고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누적해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연구 앞으로 더 많이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토론자분들의 말씀들이 네 분 모두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 발표는 2개였지만 사실 제 발표에도 네 분의 그 토론이 모두 다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아직 연구가 12월 말까지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영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이제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이제 제안하신 내용들 중에서 정말 이번 해에 다 담지는 못하지만 저희 연구소의 후속 연구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연구 방향에 대해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오늘 발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움되는 첨언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으로서 영유아 디지털 교육보육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국가정책연구소 3차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